관리를 잘 못해서 계속 만성적으로 가게 되면 토파이가 온몸에 발생하게 되는데 피부를 뚫고 나오면서 고름이 막 나오고 이럴 때는 이걸 제거를 해야 돼요. 갑자기 이거 호러로 가는데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요. 좀. 쉽다, 재밌다. 유익하다, 낭만 낭만 닥터스. 아플통. 바람, 풍.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시원할 텐데 왜 이렇게 아파요 이게? 자, 오늘의 주제 통풍. 통풍. 아 괜히 양말 벗으라고 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아플 통의 바람풍인데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부위가 엄지발가락의 요 관절 말고 요 관절. 거기가 통풍의 주. 예, 다른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쪽 발목, 아. 내측 부분 그리고 무릎. 여기도 있어요 그럼? 네. 다른 뼈는요 그럼? 다른 뼈도 있잖아요 통풍이? 다른 뼈도 흔하진 않지만 네. 네. 그럼 통풍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 요산이란 말이 중요한데 유릭 엑시드라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건 이 요산이 관절 안에 쌓이게 되면서 통풍성 관절염 때문에 아프는 거예요. 원래 그 한간에는 여름 되면 맥주 많이 먹자는 게 맥주가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얘기 많이 맞습니다. 하고. 근데 그게 네. 근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술, 맥주 이게 통풍과 연관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치킨, 고지방식 음식 둘이 같이 짬뽕 먹기 때문에 네. 요산이 몸에 축적이 많이 되게 돼요. 그럼 치킨하고 맥주 먹지 마요? 아니요. 통풍이 아닌 분들은 예. 드셔도 되는데 통풍이라고 치면은 주의하셔야죠. 실제로 2018년도 지나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집에서 배달 음식, 치킨, 그렇죠. 맥주 많이 시켜 먹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막 그 축구 게임 할 때나 농구 게임 할 때는 네.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네. 그래서 2018년에 43만 명이었던 통풍 환자가 2021년도에 49만 명으로 14%나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이 집에서 치킨 맥주 많이 드셨던 네. 고열량과 알코올. 그렇죠. 근데 진료를 받던 환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도 참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 맞아요. 그게 통풍인 줄 모르고 처음에는 또 그렇게 막 아프지 않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내다가 병원에 갈 수밖에 없겠다 싶을 정도 너무 아프면 그때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통증이 얼마나 아파요? 바스라고 해서 0에서 10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 8점이 산통이거든요. 근데 7에서 8 정도 갑니다. 통풍이요? 그럼요. 아까 비명 지르셨잖아요. 바람만 호 했는데. 그 연기한 거죠. 아니에요. 통풍 안 걸려보셨죠? 저는 안 걸려봤죠. 말씀하지 마세요. 예. 통풍 걸려서 진짜 오신 분들 오자마자 다리 떨고 막 안절부절 해갖고는 빨리 그 주사 넣어달라고 막 진짜 아파요. 극심하게 통증까지 오게 되고 그러고도 나서도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게 될 경우에 통풍이 또 여러 부위에 또 올 수도 있고 점차 강도와 주기가 빨라지고 심해지고 그걸 참으면서까지 또 방치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결과적으로. 실제로 평광현미경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는데 평광현미경 검사에서 크리스탈이 보이게 됩니다. 유리가요? 유리? 크리스탈 같은 석영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크리스탈을 통해서 이게 보이면 확진이 되는데 치료를 안 하면 이 크리스탈이 연골을 침식을 하게 돼. 잡아먹어요. 그럼 연골이 깎이겠죠. 그렇죠. 그럼 뼈가 붙겠죠. 그럼 아프겠죠. 그럼 이제는 관절들이 막 협착이 오고 경직이 오고 강직이 오고 정말 심한 관절염이 와버려요. 그럼 진짜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 통풍을 방치하면 예. 원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예. 방치하면 정말 모든 게 큰일 나. 그럼요. 그러니까 이 엄지발가락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아까 바람 부른 그 부분이 아프거나 발목 내측이 뻘겋게 부으면서 아프거나 이렇게 되면은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피 검사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피 검사를요? 예. 통풍인데 피 검사를 왜? 요산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아. 고요산 혈증이라고 해서 전부 다 통풍은 아닌데 통풍인 사람들을 피 검사를 해보면 고요산 혈증이 많아요. 보통 4에서 7이 정상 레벨인데 8, 9, 10, 11, 12까지 이렇게 쭉 높아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으로 관절이 붓고 빨갛게 발적이 나고 아프고 딱 그 특정 부위에 그리고 고요산 혈증 이러면 거의 통풍으로 진단이 되고요. 왔을 때 빠르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게 되면 통풍에도 스테로이드 주사가 가요? 네, 엉덩이로 그냥 스테로이드 주사만 한 방 넣어도 그날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렇게 스테로이드의 반응을 잘해줍니다. 근데 그게 영구적인 치료법은 아니잖아요, 스테로이드. 그렇죠. 더 치료가 잘 되고 예방을 하려면 예방약으로서 한 달에서 2달간 홀킨정이라고 하는 거와 요산 합성 억제제 또는 요산 배출제 그리고 약간 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이런 것들을 병합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데 용량을 조금씩 줄여서 한 달에서 2달간 이런 예방약을 꾸준히 복용을 해주셔야 오랫동안 안 아프거나 치료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음식도 상당히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열량하고 뭐 알코올은 저 술 좋아하는데 통풍 오게 되면 술 끊어야 돼요? 그렇죠.
아직 전 통풍이 안 왔잖아요. 그냥 마셔도 되잖아요. 지금 마셔도 되죠. 자, 통풍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어느 쪽에서는 등 푸른 생선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또 갑자기 등 푸른 생선이 왜 등이 푸를까요? 우리 DHA 이런 게 많은 생선들 등이 푸르다고 하잖아요. 그래 등 푸른 생선 몸에 좋죠 그게. 네, 그 DHA 이런 것들이 분해가 될 때 퓨린으로 분해가 돼요. 퓨린. 퓨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퓨린. 이 유릭 액시드를 이루는 성분 중에 하나가 퓨린이에요. 퓨린. 그래서 등 푸른 생선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요산을 이루는 주 원료를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좋은 거라고 알았었는데 좋죠. 좋은 건 맞는데 통풍인 환자분들은 퓨린이 요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몸에 요산 수치를 쌓이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푸른 생선을 피해줘야 돼요. 그럼 뭘 먹어요? 과일, 채소 뭐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줄여야 되죠. 그리고 소고기도 좀 안 좋고 특히나 맥주 그리고 고지방식 음식들, 튀김류. 그러면 그게 당뇨 환자분들도 뭐 돼지 감자 드시고 뭐 현미 드시고 뭐 이런 것처럼 거의 비슷해지네요 그러면. 그럼요. 생선 안 어쨌든 되지, 소고기 안 되지. 그럼 뭐. 아니요. 우리 옥돔은 등이 풀어요? 안 풀죠. 그거 드시면 돼요. 가자미 등 풀어요? 그러니까 안 푸르는 생선. 네. 등 푸른 생선 뭐가 있죠? 고등어, 멸치, 꽁치, 정어리 이런 것들 피해 주시고 근데 이제 계란, 두부, 치즈, 흰살 생선 또는 살코기 등이 푸르지 않은 생선,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통풍 환자들한테는 좋은 음식이에요. 이건 급여예요, 비급여예요? 이건 다 급여 치료죠. 그럼 비용은 별로 부담이 없겠네. 근데 주의를 해야 될 게 한 달에서 두 달간 이런 예방약을 쭉 줄 때 요산 수치를 내려주는 알로퓨리놀 계열 약은 계속 팔로우업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 요산 수치가 아까 4에서 7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정상 수치가. 네. 근데 다른 약들과 함께 그 요산 수치 억제제를 계속 먹다 보면 갑자기 1, 0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보다 떨어지는 걸 저요산 혈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도 몸의 메커니즘이 달라지면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먹다가 피 검사를 1, 2주에 한 번씩 하다가 4에서 7 사이에 요산이 딱 들어오면 그때 요산 합성 억제제 이 알로퓨리놀은 끊어야 돼요. 결국은 원장 선생님의 어떤 예리한 판단과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네요. 사실. 그렇죠. 환자들 뭐 알겠어요, 사실. 귀찮아서 병원에 내원하기 싫은 환자분들한테도 이런 설명들을 충분히 해주면서 1, 2주에 오면서 이렇게 피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잘 못했을 경우에 여기저기 요산 결절들이 쌓이면서 그러니까 결절이 정확하게 근데 어떻게 나타나는 게 이게 이 피부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브로콜리 익히면은 노란색으로 바뀌죠. 그런 색깔의 결절이 뚫을 정도로 해서 막 나와버려요. 겁나게 또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지 나중에 떼면 되지 하는데 피부를 뚫고 이제 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너무 무서우니까 무섭죠 그건. 원장님 여기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면서 에어리온이 에어리온. 네, 알이 막 나와요. 겁나네 겁나. 통풍 결절을 치료를 안 하고 관리를 잘 못해서 계속 만성적으로 가게 되면 수년간 또는 수십 년 후에 토파이가 온몸에 발생하게 되는데 피부를 뚫고 나오면서 고름이 막 나오고 이럴 때는 이걸 제거를 해야 돼요. 갑자기 호러로 가는데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요. 좀. 그래서 조심 안 하게 되면 이 토파이 결절이 생기면서 피부를 다 녹여버려요. 이 결절을 떼낸다 하더라도 꼬맬 피부가 그 주위에 없어. 꼬매고 나서도 상처가 흐물흐물하고 괴담으로 가버리네 갑자기. 잘 안 나아요. 그러면 또 그 상처 치료하게 되고 그러니까 절대로 방치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통풍 환자들은 어느 연령층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요? 40대, 50대 남자들. 왜 남자분들만 오죠? 남성분들이 90% 이상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같거든요. 저는 여자 통풍 환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좀 잠시 찾아봤는데 이 남성의 호르몬이 신장에서의 요산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대요. 좀 배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뭘 그렇게 먹고 싶은 거 잡아두고 있어요, 요산을. 근데 여성 호르몬은 요산 배출을 조금 하려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폐경 이전에 있는 여성분들에서는 안 이 나타나요? 통풍이 별로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럼 남성 호르몬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머리도 빠지잖아요. 요산 배출 억제하고 말이야. 이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럼 통풍약을 예방하려면 평생 먹어요? 당뇨랑 고혈압, 고지혈증 약처럼 헷갈리시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막 일주일 먹고 3일 먹고 이건 아닌데 한두 달 정도 예방약으로 좀 길게 드셨다가 괜찮아지면 끊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래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약이라는 건. 그렇죠. 한쪽을 강화시키면 다른 쪽이 좀 약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그거 좀 정확하게 보시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적은 용량으로 해서 한 몇 달간 드시면 되고 증상이 약하신 분들은 한 달 정도 제가 좀 드리는 편입니다. 고혈압, 당뇨, 만성 질환들처럼 그냥 무진장 계속 먹는 건 아닙니다. 네.
이 원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통풍에 걸리셨던 적이 있거나 통풍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드시지 말아야 될 음식, 그러니까 뭐 치킨, 맥주, 고열량에다가 등푸른 생선, 그러니까 살코기 드시고 과일 채소 많이 드시고 이런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통풍을 예방하는 차원, 통풍에 걸리셨던 분 이거 꼭 주의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멸치처럼 마음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멸치처럼.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아, 멸치는 이거구나. 부탁드려요.